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 관련해서 콘텐츠를 하나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문의를 많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고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저기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논술 보는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시험 날짜와 그리고 이제 발표 날짜와 사기 시험 날짜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환경에서 오는 논술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이제 단기 수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논술 보는 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채용 관련한 과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접수, 논술 시험, 그리고 이 논술 시험 말고도 뭐 필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형 이후에는 발표가 있고, 발표 이후에 다시 그 차기 전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서류 전형이 통과한 이후에 서류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전형은 논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 과정이 논술이라면 거기에 대한 발표가 나고 그 이후의 전형은 면접 전형이 되겠죠. 물론 이제 필기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서류 전형 이후에 필기 보고 발표가 나고 뭐 면접을 보는 경우도 혹은 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을 보는 그리고 논술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 전 전형부터 발표까지는 굉장히 긴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서류 발표 이후에 다음 전형까지는 굉장히 짧은 편이죠. 자, 이런 특징이 거의 대부분 확률로 보면 80% 이상 이런 특성을 반영하거든요.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고 발표난 이후에 다음 논술 전형까지가 상당히 짧은 특성이 있어요. 논술을 보는 대략 80%에서 85%의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논술 시험까지가 짧게는 3일, 뭐 길게는 뭐 일주일 정도, 이 정도밖에 기간이 없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단기에 대한 수요나 문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우리가 저 어떤 기관에 대해서 뭐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나요? 라는 이제 단기라든지 뭐 장기라든지 문의가 좀 많죠.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 기관이 시행하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유형은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불가피한 전형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단기간으로 절대 준비할 수 없는 기관들이 있고 어, 단기로 준비는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장기로 하는 것이 좋은 기관이 있고 그리고 장기로 준비를 해야만 합격률이 높아지는 기관도 있고 단기로 준비해도 크게 뭐 페널티라든지 리스크가 없는 기관도 있고 그리고 단기로 준비하기 충분한 기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논술을 보는 기관들은 이 모든 전형이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불가피하게 단기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관은 단기로 준비해도 될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단기로 준비를 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기관의 특성상 정기 수업으로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기관들이 있고, B 기관은 장기가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은 한 기관이 있고, C 기관은 단기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기관이 있고, D 기관은 단기가 오히려 더 나은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통 논술을 보는 기관들은요, 자, 여기에 분포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 한 10에서 15%의 기관들은 장기 수업만 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단기 수업이 오히려 더 나은 기관도 있거든요. 이걸 관련해서 문의를 주실 때, 선생님, 이 기관은 단기로도 가능한가요? 혹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관인가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인논술, 그리고 보건복지, 산업진흥원, 이런 데들은 단기로 준비가 굉장히 어려운 기관이고, 단기로 준비할 수가 없는 기관 중에 하나고, 뭐 대학 교직원 중에서도 몇 개의 대학은 장기 준비가 당연한 기관들이 좀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같은 대학 교직원 논술이라고 하더라도, 요 유형에서 묶이는 기관이 있고, 문화재단도 많이 문의 주시는데, 문화재단도 이쯤에서 이쯤까지에 걸쳐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기관이 어떤 시험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수업 형태라든지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 수업과 단기 수업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잠깐 볼까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수업은 기준이 8문제 내외를 준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기관이 있고, 난이도가 낮거나, 혹은 시험의 특성상, 시험 그 수업 자체가 길어야 되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뭐 90분 내외에서 형성되는 기관이 있고, 60분 내에서 형성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8문제는 절대값이 아니라 그 기관이 지향하는 문제에 비례하는 수업 시간을 한정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8문제 내외의 문제를 더 해야 되는 기관과 뭘 해도 되는 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1회에 수업을 편성할 때 이 기관이 지향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 시간도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0분 내외의 수업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8회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면 이 기관은 많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은 이 보편적인 기준의 기관의 문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8회 문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2달, 주 1회, 90분 수업을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X월, Y월, 자, 여기에서 한 달에 4번 정도 편성을 하면 이거는 준비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걸 정기 수업이라고 하고 가장 정기 수업을 했을 때가 합격률도 높고 효율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 기관이 어떤 문제를 지향해 왔는지 그 기출 문제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작성했을 때 몇 글자의 구성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되면 저 기관은 이런 형식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제가 뭘 주냐면 일주일 전에 문제를 발송하고 두 번 정도 봤으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문제를 미리 드립니다. 그럼 본인도 작성한 초안이 있겠죠. 그럼 초안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가산점은 어떻게 부여되며 감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안내해드리고 첨삭을 해드리고 고쳐쓰기도 하고 그럼 초안하고 수정본을 바탕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이런 수업을 우리가 첨삭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첨삭 1주, 2주, 3주, 4주. 자, 요 첨삭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고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처음에는 대부분 고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주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어법에 오류가 있으니 이렇게 고치고 미용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수업이 이제 형성이 되면 그걸 복습하고 반영해서 2차 시를 하겠죠. 그 2차 시에서 똑같이 채점 방식이라든지 이걸 알아보면 다시 틀리는 게 있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 요소가 또 나올 거고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치는 게 좋다라는 요소도 나올 거고 이 과정에서 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 채점하는 방식에서 감점의 요소인들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첨삭 수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감점 요인은 최소화시키고 가산점 요인은 최대화시키는 수업을 하는 것이 첨삭 수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2주 동안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작성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시켜서 실제 시험처럼 모의논술을 시행하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채점을 하는 방식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 정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정기 수업을 만들어서 편성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제출하고 발표가 났는데 굉장히 짧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표 이후의 전형이 만일에 논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없어지냐면 이 시간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2달 동안의 시간 자원이 없어지니까 단기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단기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것이 지금 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횡적 편성을 종적 편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7, 8차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기로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전에, 그 1차시 전에 문제, 그리고 문제의 조건, 그리고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어떤 그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해 보는 거죠.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1차 시에 반영해서 자, 요거와 요 부분은 같이 1차 시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 수업에서 이 본인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채점, 교정이 필요한 부분, 이 교정이 왜 필요한지, 그 기준, 그 채점 방식, 그리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문제 유형이라든지, 작성 방식이라든지, 부여되는 타임 테이블의 운영이라든지, 답안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 1차 시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어디까지의 수업을, 자, 이만큼의 수업을 여기 1차시의 수업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무엇을 어떤 기준에서 감점 요소가 나오고, 어떻게 가산 요소가 형성이 되고, 왜 고쳐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줌 수업을 통해서 실시간 첨삭 수업을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칠 게 많았지만,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작성 시간도 줄어들고, 고쳐야 될 부분도 줄어들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 수업은 횡적 구성, 편성, 그리고 단기 수업은 종적 편성. 장단점은 있죠. 확실히 정기 수업이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라든지 교정, 복습, 수정 연습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기 수업은 이걸 연이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이 개인차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알려드렸을 때 그래도 고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네 번, 다섯 번 알려드려도 이 언어가 습관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따라서 종강이 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제한성이 있어요. 이건 단점이고요. 장점은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방금 했었던 실수들을 2차 시대 바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대응을 하거나 교정을 하기가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최대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틀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게 이제 가용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일주일이라든지 화이라든지 이 텀을 두고 편성을 해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표본을 바탕으로 교정 내용이라든지 수정 내용을
최대한 적어드리고, 복습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드립니다. 이걸 바탕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2차 시에서는 최대한 줄이는 거죠. 이런 방식이 단기와 정기 수업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 기관이라든지 분야의 특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문제는 크게 지금 채용 기준의 논술 시험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거든요. 첫 번째는 A 유형이라고 가칭을 해봅시다. 문제 자체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어 놓고 수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따르게 만드는 방식.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원형에 가까운 논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이 두 번째 유형은 문제 자체가 좀 길게 형성된 유형입니다. 문제 자체에서는 길다고 하더라도 이 앞부분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배경 등등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에 문제를, 문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분포도로 봤을 때 20% 이하의 유형인데, 일부 그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유형을 따르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C 유형은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시문을 주어지거나, 표를 주어지거나, 그래프 등등, 뭐 기사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책형 문제라고 하는데, 자료를 제시한 이후 문제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은 모두 이걸 작성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A유형, B유형, C유형이 이 준비하는 기간마다 서로 다르고, 이건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각 유형별로 다시 두세 개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험을 보려고 하는 기관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여기에 플러스 난이도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이 유형별로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려면 내가 보는 기관이 어떤 문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어떤 난이도를 지향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는 어떤 분포도를 보이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기관이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지향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반영해서 타 기관에서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이 유형으로 반영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실 때 논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그 기관이 어딘지 모를 때 피드백이 어렵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단기로 준비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없는 기관인지 그리고 기관이 지향하는 문제의 특성은 어떤지 이거를 바탕으로 접근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고 그 짧은 기간에서도 최대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논술 기관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이 정기 수업과 단기 수업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편성되는 수업의 형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시행하는 기관별 문제의 그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어떤 문제의 유형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